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ABA 슈퍼바이저 어니쌤입니다. 느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의 주의 집중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뭔가 낱말 카드로 언어 연습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모방도 연습해야 하고 익혀야 될 자조기술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도 보게 만드는 것부터 어려우니 시작도 어렵죠. 그렇지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해결 방법도 그만큼 많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선천적인 문제, 유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확인하고 실천해주세요. 가장 첫 번째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소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공간은 느린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를 억지로 앉히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몰입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공간을 구성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엄마랑 공부할 때 놀이 영역을 아이가 앉은 뒤쪽 방향에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림막을 이용해서 주의 분산을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책상 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잠시 치우고 과제와 관련된 것만 일부만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물들로 시선이 가면서 집중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난이도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제가 쉬워 보여도 처음 배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 다시 앉아서 시도하고 싶지도 않겠죠. 전반적인 난이도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잘하는 과제를 한 2개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어려운 과제를 1개 제시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쉬운 거를 해내던 관성으로 집중력이 조금 더 유지돼서 어려운 거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 모방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한 30개월 정도의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이는 한 주 동안 모방 연습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만세, 박수 동작은 매우 잘 수행하던 상태였고 사랑해요 동작은 좀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랑해요 모방 과제를 첫 번째로 제시하면 이 아이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신체를 움직여야 되는지 몰라서 자신 없는 걸 시키니까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자리를 이탈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몰입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잘하는 만세, 박수 동작을 먼저 시키고 그 이후에 직후에 사랑해요 동작을 시키면 만세, 박수 동작을 모방하면서 칭찬과 보상을 받으니까 사랑해요 동작도 그 관성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이렇게 잘하는 거 뒤에 못하는 거를 제시하면 잘 못하던 것도 훨씬 잘하게 되고 착석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과제를 너무 오래 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아이들마다 집중이 유지되는 시간은 너무 달라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방법을 직접 교육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한 번에 14개, 15개를 똑같은 과제를 해도 쭉 몰입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한 종류를 5개, 6개 정도 하고 나면 금세 실증 내고 질려하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한 종류를 5개, 6개 정도 하고 질려하는 것 같다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시킨 뒤에 다른 종류의 과제로 또 바꿔주면 됩니다. 실증 나기 전에 다른 종류의 과제로 바꿔주면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자극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종류의 공부를 4개, 5개 정도 하고 이전에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강화제의 효과예요. 제가 강화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강화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강화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강화제는 아이가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아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사랑해요 동작을 모방을 잘 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젤리가 아이에게 강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좋아한다고 해서 매번 강화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할아버지가 젤리를 잔뜩 사가지고 오셔서 충분히 젤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다음날 우리 아이는 젤리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동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따라서 공부할 때 쓰는 강화제는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주지 마시고 공부할 때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공부할 때만큼은 그 강화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혹은 다른 종류의 강화제를 더 많이 찾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강화제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강화제들이어야 해요.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음악 감상하기, 엄마랑 같이 유튜브 보기, 엄마랑 안아주기, 뭐 촉감놀이 하는 것 등 그 어떤 것도 강화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강화제를 얻기 위해 공부할 마음이 계속 들게끔 감질맛 날 정도로 조금씩 제공하면서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와의 공부가 잘 안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집중을 못하는 성격이어서 우리 아이는 그냥 발달이 느려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환경의 문제예요. 공간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과제의 난이도, 과제의 종류들, 강화제 이런 환경은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신경 쓰고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ABA를 하면서 집중력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정말 매일같이 느낍니다. 공간을 만들어주고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과제를 좀 다양하게 주고 다양한 강화제를 찾아주면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시 앞에 있는 성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하나씩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바꿔보고 실천해보세요. 직접 시도해보시고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와 즐거운 공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